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한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 사실 이 특집은 사라져가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라져가는 음식, 드디어 어떤 음식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네. 녹색 혁명으로 인하여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유전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씨앗들만 남았죠. 그것들만 심겨서 이제 획일화됐고, 이 획일화된 이 상황들은 굉장히 나쁘게도 어떠한 병해충이 오면은 다 죽어요. 일순간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또 이것들이 어디에 취약하냐? 획일적인 이게 정보값만 이 씨앗에 담겨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시각각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에 적응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재난을 가지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적응을 못한 이 식물들이 사라져가는, 어쩌면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이 위기와 네. 기후 재난으로 사라져가는, 산업화의 결과물과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두 가지의 사라져가는 음식들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굉장히 뭔가 또 다른 작물이 탄생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당장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국인들 중에서 김장김치를 못 먹게 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배추값이 금추다. 네. 대파가 금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올해 그 배추 농사를 성공했다는 농민은 제가 10명 중에 1명 만날까 말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9명, 배추 농사가 어려웠다, 안 됐다라고 9명은 배추 농사를 출하를 해서 시장에 내놓으시는 분이고, 나는 잘 됐는데 하시는 그 1명은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아, 내가 혼자 먹기에는 지을만 했다. 내가 정도? 혼자 먹을 네. 양과 주변에 조금 나눠줄 양. 근데 왜 배추 농사가 다들 실패했을까? 그것은 네. 추석 이후에 이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염 때문이에요. 여러분, 추석 때 얼마나 더웠냐면 생각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저희 양수철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농촌진흥청 자료를 갖고 왔는데 9월 중순의 기온이 27.1도였대, 평균 기온이. 근데 작년 평년 기온이랑 비교하면은 6.2도가 높았던 상황이래요. 원래 20도 언저리여야 되는데 추석 때는 그렇죠. 27도, 어쩐지 나 추석 때 반팔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반팔 네.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 기온은 31.5도. 이제 완전히 그냥 여름 날씨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최저 기온이 24도였대요. 최고로 더웠던 날이. 최저 기온이 작년 평년 기온인 거네요. 그렇죠. 평년 네. 기온 보다 평년기보다 높네요. 네. 높았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5천만 넣고 봤을 때 9월 달에 10일, 10날, 14일, 17일, 18일이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정말 더웠다는 건데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세상에 벚꽃나무 심어져 있는데 벚꽃이 폈어요.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벚꽃 폈다 그래서 사진 찍고 가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갔는데 제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막 비 온 뒤에 갔는데 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엽이랑 벚꽃이랑 같이 달려 있어요. 저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산책을 하는데요. 오늘 또 벚꽃을 봤다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렇다니까. 네. 그래서 그 벚꽃 길이 있는 그 마을이 청성명 장수리였거든요. 장수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이고, 벚꽃 핀 거 갖고 놀랬어? 우리 집 앞마당에는 진달래, 개나리 아까 다 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상하네요. 정말로 이상하고. 그런데 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어차피 약간 관상적이잖아요. 사과꽃이 폈어요.
이건 안 되거든요. 네. 사과꽃은 보통 그 봄에 펴요. 봄에. 근데 지금 사과꽃이 폈어요. 그럼 내년 봄에 안 핀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만개한 벚꽃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펴서요? 네, 중부지방은 최소한은요. 아, 이미 몽우리가 다 올라와서 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몽우리 올라와서 이렇게 편 것은 내년도에 안 필 가능성이 높다고 농민들이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여하튼 그 정도로 더웠고요. 추석은. 네. 그래서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 모종을 심는 족족히 말라고 죽고 했다고 합니다. 2번 심고 3번 심고 물 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웬걸 겨우겨우 모종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 누가 와? 맛있는 건 벌레도 알아본다. 아, 벌레들이 쫓아오십니다.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씨, 안 되겠다. 갈아엎자. 이런 이야기들을 농민들이 해주셨다고 하고요. 배추 농사를 4,000평 짓는 그 농민들께서는 한 피해를 체감적으로 70% 정도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좀 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2번, 3번 심고 있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배추만 이런 게 아니라 파 농가. 파도 다 말라서 새로 심기 위해서 종묘사에 가서 파 모종 좀 주세요. 했는데 종묘사에서 더 이상 묘가 없다. 아, 다 그렇게 다시 사가신 거예요? 네, 다시 사가는 네. 경우가 원체 많아서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간 날 제가 금요일에 기사가 나갔죠. 우연찮게 그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의뢰 이런저런 세상사 이야기를 전달하시잖아요. 네. 대뜸 올해 김장김치 뭐 먹기는 걸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신문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 두근두근했죠. 아무튼 왜냐하면 이 김장김치를 못 먹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일면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배추값이 비싸서 이것을 뭔가 김장을 먹는 거 행위 자체를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뭐 김장을 이제 올해는 못 먹을 것 같다. 되게 당연신하게 되게 받아들이시던데 여러분 김장김치를 못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언론사만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외신들도 쓰고 있습니다. 왜? 김치 코리아를 상징하는 문화, 정책성 문화거든요. 네.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라져가는 음식에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던 음식들이 사라져가는 그 길목에 있다는 거 되게 으스스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어떤 식의 사라짐이 있나요, 혜수 PD님? 아, 네. 저는 가을이면 열리는 여러 열매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상기후로 사과나무가 300주나 고사했고 가뭄 폭염 피해에 여러 과수들 그리고 밤호두 같은 임산물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제 가뭄이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 여파가 그런 과수 임산물에 주고 있는 타격들을 담고 있는데요.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명수 농민께서는 수분 스트레스 및 봄철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냉해로 인해서 1,300주의 사과나무 중에 무려 300주나 죽는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폭염이 아까 얘기했듯이 9월까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육이 화상을 입는데요. 그 햇빛에 화상을 입는 일소 피해 또는 과육이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오래되면 사과가 약간 갈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스펀지처럼 변해서 푸석푸석해지는 갈변 현상 그리고 나무에 열리는 작물들의 양도 줄어든 것 같아요. 수확량 감소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가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 익지도 않았는데 사과가 벌써 나무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다고 해요. 옥천 사과영농조합법인 주재인 대표께서는 평년보다 30%가량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실 전 사과
명절이면 무조건 먹었거든요. 제사 짓는 분들은 제사상에도 항상 올리시잖아요. 사과 역시 갑작스러운 이런 감소를 겪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호두나 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을이면 항상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호두나 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뭄으로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또 갑작스럽게 탄저병 같은 병해충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추 좋아하시나요? 그 보온에서 네. 그 만든 대추, 건대추 말고 네. 생대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저 대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추 닦아놓으면 한 자리에서 막 10개씩 먹을 때도 네, 있는데요. 그 대추 역시 원래 아삭아삭 하잖아요. 근데 대추 농사 짓는 송용식 농민께서 이 대추가 푸석푸석해지고 이 이유는 낮이나 밤이나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셨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조량이 너무 강해서 발생하는 스펀지 현상이 대추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사에는 지금이라도 기온이나 강수 같은 지역 기후 및 농업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농법과 작물을 찾거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아유, 그러게요. 이게 가물대로 가물어서 식물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있는데 그 뒤로는 또 긴 비가 또 상당히 왔거든요.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시작됐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곰팡이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 땅에. 땅에 있다가 이 곰팡이가 비가 오면 습할 때 이 물과 만나면 이제 곰팡이가 번식을 한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포자. 포자가 번식 아니에요?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게 빗물이 땅에 떨어졌다가 튀기는 것 마냥 약간 포자가 퍼지는군요.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곰팡이가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식물 위로 빗물과 함께 쏘아 올린대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가지고 이미 약해져 있는데 곰팡이가 그다음에 비가 오니까 신나게 쏘아 올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을 장마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치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사 써야 되는데요. 새로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곰팡이 종류도 계속 늘어나는군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거를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이 바이러스, 여러분 알고 계신 이름의 바이러스 몇 개 되십니까? 근데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곰팡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각종 병해충들. 벌레 이름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벌레들이 네.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 기자들은 네.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여러 병해충들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 맞습니다. 병해충을 같이 얘기할까요? 예. 네. 방금 병해충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벼멸구라는 애들이 벼농가에 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벼멸구가 있는 노는 폭탄이 떨어진 듯 푹 패여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벼대에 지백을 빨아서 먹는 약간 흡혈하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얘가 벼의 키가 짧아지거나 아니면 아까 알맹이가 많은 종자들이 선택됐다고 했는데 그 알수를 적게 만들거나 쌀아기가 늘어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벼를 완전히 말라 죽여서 결국 농가들이 벼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황금빛 들녘이 바라보면서 시골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셔요. 이 농민께서는. 근데 잠시만요. 이 양진태 농민, 청성면 대안리에 사는 양진태 농민은 이 피해가 30년 만에 왔고 이렇게 피해가 심한 건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 벼멸구 피해는 태풍이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데 올해는 태풍도 없었는데 부랴부랴 방역했지만 피해가 일어났다면서 이 벼멸구가 발생하고 나니까 올해 실망이 너무 커서 논을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에 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병해충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처음일 정도로 이 피해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빛 들녘이라는 것은 논에 막 녹색이랑 금색이 섞여가지고 황금빛이 이렇게 일렁이어야 되는데 네. 벼멸구로 초토화된 것은 약간 모래빛깔. 그래서 그 논이 많은 청산청선 갈 때마다 너무나 생경한 장면들을 많이 봐요. 한쪽에는 그 기사 방금 해수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토화된 논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나마 또 벼가 익어가고 있어. 근데 또 한쪽에는 녹색 수발화 현상이 네. 있어요. 녹색으로 이제 막 이제 벼 이삭이 싹을 터가지고 그 우리 봄에 막 모내기 한 것 마냥. 네. 그러니까 한쪽에는 병해충 때문에 초토화되고 한쪽은 수확기라 수확의 장면이 나타나고 한쪽에는 쓰러진 벼가 물에 잠겨서 다시 싹이 터가지고 막 녹색이 올라오고 이게 한꺼번에 보이는 거야. 내 눈에 한꺼번에. 그거 진짜 기괴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상해요. 그리고 수발화 현상에 대해서는 뭐 올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는 들어왔는데 근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인 거예요. 수발화가 뭐냐면은 그 아직 그 수확기에 아직 배지 않은 곡식 나달이 도복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도복 피해를 입은 거는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아니면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 벼가 쓰러지거든요. 혹은 우리 농민들 말씀대로 질소가 너무 땅에 많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튼 그 떨어지는 거에 비가 장마가 긴 장마여가지고 논에 물을 빼야 되는데 물에 잠겼어. 근데 어떻게? 이 논의 물 안에서 그 잠긴 나달이 싹을 틔운 거야. 다시 싹을 틔워요? 네, 싹을 틔운 거. 그 벼는 심으면 딱 싹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씨앗이니까 열매는 네. 싹을 틔워서 녹색 잎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텍스트 글자로만 알다가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사진 네.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녹색, 완전 새파란 녹색이야. 벼 한가운데 막 새파란 녹색이 막 있거나 아니면 한쪽은 초토화돼서 완전 샛노래 벼멸구가 지나가서 한쪽은 그나마 수확기를 앞두고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기이하겠네요. 진짜 기이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벼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은 벼 잎에 흑갈색 깨 모양의 작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잎을 점점점 말라가는 깨 모양의 반점, 네. 깨씨 무늬병이랑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벼 잎을 말라 죽이는 잎마른 병도 있대요. 자꾸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점점 늘어나네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책 사라져가는 음식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유전적 정보가 획일화된 이것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값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재래 품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이분도 사라져가는 음식들을 쓰신 저널리스트 댄 살라디노 씨도 이것을 다시 유전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래 품종을 찾아서 다양성이 있는 정보값이 있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정보값이 있는 그 재래 품종을 찾아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재래 품종이라고 해서 이 재래 품종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네. 우리 너무 친근한 거예요. 토종 씨앗 얘기하신 거예요. 토종 씨앗. 그래서 토종 씨앗이 사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생산성도 안 나오고, 그 약 쳤을 때 또 약해가지고 뭐 재배하기도 어렵고, 아니 그런 걸 왜 재배해?라고 해서 뭔가 토종 씨앗을 심는 농민들은 무지하거나 빈곤을 상징하거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약간의 무지한 자, 빈곤한 자라는 그런 덧심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지켜오신 분들이 이제 너무 변화가 많은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제2의 녹색혁명의 그 선두에 서서 해결해 주실 약간의 무슨 구원자 같은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2부에서 했었는데 식량 자급률을 높일 때 어떤 식의 식량 자급을 높일 것인가 했을 때 우리의 토종 재래 품종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생산량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짓겠어요. 그거를 받쳐주는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생산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농산물 재해 보험밖에 없어요. 보험은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정책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근원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고민이어야 되고 토종 씨앗을 심어서 길러냈을 때의 생산비를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토탈 정책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2부에서 얘기 드렸던 우리 식량 자급 정책을 지자체 단위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네. 물론 쌀을 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약간 괘씸하긴 한데 어쨌거나 옥천군은 밀을 선택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밀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옛날 밀 시장을 개방하면서 밀의 선택권을 빼앗긴 농민들이지만은 여하튼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계신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밀인데 우리도 우리 밀이라고 그 통칭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밀도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옥천에서 키우는 우리 밀은 금강밀이에요. 금강밀.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금강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우리 밀 종류 중에 품종 중에 금강밀이라는 게 있어요. 요 금강밀은 그 면 만드는 가공용의 딱이래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은 금강밀로 만든 우리밀 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유기농 현미랑 섞어서 만든 그 국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네. 평소 그 우리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 밀가루 면은 대부분 미국산이거나 호주산, 이게 수입산인데 당연히 재배 과정, 유통 과정에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고 방부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비행기 타고 와도 열 몇 시간인데 그죠? 네. 배 타고 온단 말이에요. 방부제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리가 안 돼 있는 친환경적으로 키운 우리 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토종 종자인 우리 밀을 지켜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생산 지원도 빠방하게 하고 생산 지원 빠방하게 한다는 것은 들어가는 친환경 비료 값을 지원한다든가 그 농기계 값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소비를 많이 해주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고가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재고가 쌓여가지고 우리 밀 정책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정부가. 재고가 안 쌓이게끔 하는 방식을 찾아야죠. 열심히. 그래서 팔아줘야죠. 학교급식이 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예, 공공급식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다 연결시켜줘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식량 자금 정책을 울며 겨자 먹기를 만들었다 해도 밀로 식량 자급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은 옥천군은 그 정책을 성실하게 좀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밀 자급률도 끌어내고 그리고 밀은 또 단순히 먹거리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경관작물이에요. 네. 밀밭이 밀이 다 자라고 났을 때 그 청푸른 밭이 바람에 한번 싹 슬리기만 해도 얼마나 예쁘다고. 아, 그렇게도 볼 수 네, 있군요. 경관작물이에요. 유채만 경관작물이 아닙니다. 오. 그래서 경관작물로도 해서 농촌의 관광으로도 한번 소비를 하시고 근데 그때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이 밀밭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연을 해야죠. 제가 그 지난달에 얘기 드렸다시피 공동 생산자로서의 강연을 들었을 때 새로운 소비 습관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와가지고 계속 듣게 해야 돼요. 이 밀밭이 저는 금강밀밭이라고 막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 밀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밀 농사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러고 친환경을 지기 때문에 땅이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 계속 하셔고 듣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와 있는 우리 밀로 만든 면 소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그 밀면으로 저는 아니죠. 당시 우리 허원의 전 기자가 그 면으로 생선국수 면으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국수면으로 했을 때는 생선국수 자체가 푹 끓이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익어서 면이 아니라 막 죽처럼 뚝뚝 끊어지는 면인데 우리 밀이 강하더라고요. 오. 뚝뚝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국수를 먹는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내놓으시면 정책적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신용 자금률을 높이는 정책이고 옥천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네. 라는 말씀으로 기나긴 길었던 1, 2부 특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민과 BY가 같이 부른 피노키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얀 웃음 넘어 검은 거짓말들을 꼭 진실인 척 꼭 진심인 척 난 나를 꾸며 더 깊숙하게 숨어버린 진심 이러다가 진짜 내 모습마저 사라질 듯 차라리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들키고 싶어 날 미소 짓는 가면 뒤에 숨긴 진심 어느샌가 차가워진 내 눈빛이 너를 향한 표정 없는 내 거짓이 내겐 익숙해 차라리 I wanna be Pinocchio I wanna be Pinocchio I wanna be Pinocchio 내겐 익숙해 But I wanna be 투명함이 사라진 표정과 자세 이젠 들통나지 않은 가색 거짓말이 익숙해져 버린 너내 어릴 적 순수함은 어디나 사랑과 사업 사이에 서있네 진심이 너무나도 헷갈려 이제 무의식이 지금 내게는 poison 예전을 갈망했던 맘이 날 조이네 미소지는 화면 뒤에 숨긴 진심 어느새가 차가워진 내 눈빛이 너를 향한 표정 없는 내 거짓이 내겐 익숙해 차라리 I wanna be Pinocchio I wanna be Pinocchio I wanna be Pinocchio 내겐 익숙해 But I wanna be 가만 쓰고 살아갈 바엔 솔직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난 되고 싶어 숨김없는 피노키오 가만 쓰고 살아갈 바엔 솔직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난 되고 싶어 숨김없는 피노키오 미소 짓는 가면 뒤에 숨긴 진심 어느새가 차가워진 내 눈빛이 나조차도 속여버린 내 거짓이 내겐 익숙해 차라리 I wanna